네, 안녕하세요. 해외 직판 깊이 알기 12번째 시간 수요와 경쟁력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다를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쿠는 뭐 오늘 또 잘 팔리고 있어요. 티쿠는 오늘 또 현재 495만 엔이니까 저녁 시간 되면 1000만 엔, 한국 돈으로는 1억 1000만 원어치 팔리는 거고, 요거는 객단가예요. 결제 금액이 한 건 결제 금액이 17,618엔이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20만 원 가까운. 꽤 크죠. 그러니까 한 거래 금액이 2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오늘은 이렇게 어, 자석 스티커가 팔렸고 현수막, 옵셋 인쇄 스티커, 이거는 종이컵, 명함, 택배 박스 테이핑 하는데 붙이는 테이프, 이거는 또 실사출력 이런 게 계속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팔리는 이유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든 어디든 장사할 때 가장 장사의 기본 원리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살 사람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 못 판다는 일은 정말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살 사람이 넘치는데 물건값 쟤는 3만 5천 원에 팔고 나는 2만 원에 팔 수 있으면 2만 원 그걸 못 판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한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다른 나라에 수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근데 상식이잖아요. 일본에 스티커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일본에 브라인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 브라인드 수요가 있으면 일본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상식인데 그나마 좀 더 찾아보려면 일본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치면 돼요. 일본 야후 재팬 같은 데 들어가서 브라인드라고 쳐보면 되는 거죠. 뭐. 저도 잘 못하는데. 그, 제가 이제 일본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로도 치고 그러는데 정 안 되면 자동 번역기 쓰셔요. 자동 번역기. 그래서 저는 일본어로 타이핑을 묻혀서 이렇게도 조사했어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뭐 브라인드 이렇게 치는구나. 아, 이거 말이 돼요? 근데 저 초창기에 진짜 이렇게 해서 다 조사했어요, 혼자. 그럼 브라인드가 27만 3천 개나 조회가 됐네? 그럼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벽지? 벽지는 일본어로 뭘까요? 벽지. 이게 벽지인데. 와, 이렇게 가서 어느 세월에 찾나요? 이게 벽지인데, 그죠? 이렇게 찾았어요, 저는. 근데 뭐 일단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찾는 거죠. 뭐 어떻게? 제가 모르는데 좀 어처구니 없죠. 근데 저 이렇게 해서 명함 가격도 다 제가 조사했고 스티커 가격도 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벽지 많네. 67만 건. 그럼 수요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어처구니 없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이 많으냐, 또 가격도 조회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파는 분들은요, 벽지를 아는 사람이 벽지를 팔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옷 파는 사람은 딱 그 사진만 봐도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딱딱 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와 가격을 조사해 보면 되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일본, 뭐 칠레 이렇게 넘어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티콘을 이용해서. 근데 이분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시장 조사를 한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도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는 브라운 면도기 얼마에 팔어? 그러면 여러분이 청계천 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가격이 가장 싸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가격이 가장 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언어가 자유롭지 않을 때는 원어민 아르바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만 원어민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수요와 가격 조사를 하라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 사업을 2002년부터 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무실이 오사카에 있었어요. 오사카 사무실 바로 옆에 도쿄엔즈가 있습니다. 뭐 펜시용품, 뭐 문구류 이런 걸 파는 곳인데요. 거기 조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8층 건물이거든요. 8층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꼼꼼하게 조사해야지 그러고 천천히 걸어요. 그럼 8층에서 30분, 7층에서 30분. 벌써 다리 아파요. 그럼 좀 쉬다가 1층 내려가서 맥주 마시고 그냥 호텔 오는 거죠. 뭐. 아우, 정말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근데 오사카 갔다가 또 동경 가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개발한 거죠. 아,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되는구나. 근데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정 안 되면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내가 조사하면 돼요. 단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명함 스티커를 팔 때는 일본의 명함 1위에서 10위 사이트 걸 다 조사해서 엑셀로 다 기록했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기록했죠. 어, 마트 코트지, 백매, 3영업 일자리는 얼마고, 5영업 일자리는 얼마고 쭉 기록하다가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 수요와 가격 경쟁력을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화장품, 건강식품은 수요가 많은데 경쟁력 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화장품하고 건강식품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능을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14,000개라고 합니다. 그 화장품 제조업체는 다, 모두 다 나름대로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를 만들어도 아무나 만드는 샴푸 만들면 안 팔리니까 뭐 탈모 방지다, 비듬 제거다,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14,000개라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설화수가 잘 팔리고 태평양 화장품이 잘 팔리고 참존 화장품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몇몇 브랜드가 팔리는 거지 중소 화장품은 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 화장품 수요는 현재로는 거의 찾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걸 한국 중소 화장품까지 다 모아서 나가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경쟁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건강식품은 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식성하고 다른 나라 사람 식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자주 먹어도 김치찌개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맛은 그 경험이기 때문에 팔기 힘들어요. 그래서 식료품, 건강식품 이런 거는 외국에 수요가 없다고 봐야 돼요. 화장품은 수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 상인의 화장품은 거의 수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은 상품도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체재라는 것 예를 들면은 그 뭐죠?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은 상품.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로 만든 무드 등 이런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못 팔아요. 그 다음에 뭐 경쟁력을 갖추기가 정말 어려운 상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 같은 거. 양말 같은 경우는 일본 상인도 중국에서 떼다 팔아도 별로 부담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품은 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없는 상품도 많습니다. 많아 보이는데 수요가 없는 경우죠. 어떤 경우일까요? 많아 보이는데 수요가 없는 경우는 시계, 벽걸이 시계 이런 건 수요 없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팔아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아이템, 그렇지만 수요 없는 거, 뭐 거울에 애인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다급하지 않단 말이죠. 이런 거는 수요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수요가 있는 게 뭐야? 흔해 터진 거, 명함 스티커, 현수막, 브라인드 이런 거는 수요가 넘치고 브랜드 제한도 없기 때문에 팔아먹기가 정말 쉽습니다. 주방용품, 악기 공구, 유아용품, 노인용품,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팔기 정말 좋은 거죠. 그런 거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 보이지만 수요가 없는 제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죠? 그럼 화장품도 이런 것도 수요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많고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옷, 그 다음에 사는 거, 이런 거 종류,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인데 이미 일본에 누가 팔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쿤식으로 하면은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한국에 어떤 물건을 수입해 가서 파는 사람은 재고 부담이 있잖아요. 재고와 창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갖출 수가 없어요. 또 이미 있는 재고만으로도 비싸게 팔아야지만 재고로 남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인터넷으로 직판하면 재고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수요와 경쟁력을 조사하시고요. 이런 수요가 있어 보이지만 없는 것, 이런 거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경쟁력은 만드는 거예요. 경쟁력은 세상에 저절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직포백은 한국에서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애들, 이런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고 있어요.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서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용사들의 제품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거는 가르쳐 주면 자꾸 헛갈려서 여간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회사들 모아놓은 몰이에요. 여기 가면은 티쿤.jp인데요. 여기 가면은 이제 뭐 에드티슈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티쿤 JP에 입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점포들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된 점포들이 연합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입점하는 건 줄 알고 자꾸 물어봐서 저는 이제 이거는 아주 나중에만 보여드려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모아뒀기 때문에 교차 구매가 일어나요. 교차 구매. 예를 들면 디플럭스에 들어왔던 분이 이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티쿤에 있는 다른 점들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고. 그렇게 해서 교차 구매로 공짜 매출 한 20%에서 80%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 거의 대부분 모여 있는데 또 여기 안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점이기 때문에 난 나 혼자 놀 거야. 그러면 나 혼자 놀게 놔둬요. 근데 들어오는 게 일단은 무조건 유리하죠. 여기서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도 서너 개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들어와서 활동해라 그러고 알아서 하게 냅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 되고요. 혹시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시면 티쿤 뉴스에 보면은 항상 이 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다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루미늄백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은 티쿤 이용사들의 제품을 보면 고객 맞춤형 제품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는 경쟁력 때문인지요. 고객 맞춤형 아이템으로 진출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고객 맞춤형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데 뭐 이렇게 기성품도 잘 팔려요. 문제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지 기성품이냐 주문형이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백 같은 경우에 기성품이잖아요. 기성품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용기도 기성품이잖아요. 이것도 다 이렇게 기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문품이 아니에요. 문제는 기성품이냐 주문품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 일단은 하여간 뭐 일본으로 나갈 수 있으면 일본으로 나가지만 일본 말고도 세상은 정말 넓으니까 더 넓은 거를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티쿤에서는 내일 모레 이거 설명회를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어, 작년에 매출 50억 원이었던 스피커가 순익은 한 20억 원 돼요. 다 제하고 나면. 이거를 다른 나라에 분양하는 설명회를 자세히 할 거예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를 프랑스에 판다거나 이걸 독일에서 팔면은 무조건 돈벌이가 크게 될 것 같아요. 후진국적으로도 스티커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칠레 스티커 파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듣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한번 들으라고 권하셔요. 저는 진짜 이거는 1등 당첨이 확정된 복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익 15억 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저는 이거 해서 다 그 플랫폼 만드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매각해버렸어요. 플랫폼만 하려고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거 특별 시간으로 하니까 그 보셔요. 그래서 어, 목요일 날 지금 시간에 이렇게 매출 51억 원, 순익 15억 원, 스티커점 타국의 분양 설명회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경로의 날 추분이어서 휴강합니다. 이렇게 일정 보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면 마칠게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어, 어, 티쿤과 만남 후기에 글 남겨주셔요. 그러면 제가 쓴 CEO 전원 보내드릴게요. 제가 매주 쓴 거거든요. 근데 다 보내는 게 아니라 2020년 상반기 거 하고 2019년 거 보내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습니다.